AI는 거품이 아니라 산업을 강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새로운 기간 인프라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의 핵심을 딱 담은 이 한 문장인데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분석에서 저희가 AI 수익 구조가 그 닷컴 버블 때랑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맞아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어떤 스토리만 있던 그때랑은 달리 지금은 AI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그 GPU 타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용,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짚었었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확장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이 지금 정확히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흐름이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열풍이 아니라 이건 뭐 거대한 물리적, 산업적 지각 변동에 가까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같은 서비스, 그러니까 아주 얇은 표면에서부터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심지어는 구리 같은 원자재라는 그 거대한 기반까지 수직으로 한번 깊숙이 파고 내려가 볼 겁니다. 아마 이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AI 이거 버블 아니야? 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AI를 닷컴 버블와는 다르게 산업 업그레이드 엔진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렇죠. 닷컴 때도 시스코 같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서버랑 라우터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GPU 파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죠.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막 오르는 거 보면 2000년에 시스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전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물리적인 규모에 있습니다. 전기요? 네, 닷컴 시대의 인프라는 이미 잘 깔려있던 기존 전력망 위에서 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 케이블만 깔면 됐어요. 하지만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구동하는 GPU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하하하, 전기를 먹는 하마. 네,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걸 보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와,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쓴다고요? 와, 이건 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전기를 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발전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아, 또 있나요? 그럼요.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와야 하니까 낡은 송전망을 교체하거나 아예 새로 깔아야 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도 지어야 하고 그 수많은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거대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데 상상 초월의 양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구리요? 반도체도 아니고 갑자기 구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자료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수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 하나를 짓는데 평균적으로 27,000톤에서 최대 3만 톤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만 톤이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혹시 뭐 비교할 만한 수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1년에 구리를 얼마나 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구리의 총량이 약 68만 톤 정도 됩니다. 68만 톤? 네, 단순 계산만 해봐도 2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단지 몇 개만 지으면 대한민국 1년치 구리 사용량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더 놀라운 건 이건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양만 계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송전망 증설에 들어가는 구리는 아예 제외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AI 시대의 석유는 구리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있던 한 문장이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 인터넷이 기존 인프라 위에 도로를 까는 사업이었다면 지금 AI는 그 도로를 달리게 할 발전소와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아, 그거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강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AI는 닷컴 버블과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 멋진 스토리와 비전만으로 엄청난 투자를 받던 시대와는 근본이 다르죠. 전력 인프라는 단 1초의 오차나 중단도 용납되지 않는 극도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영역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행정망 마비 사태 때 정말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실물 자산과 물리적 건설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와, 발전소에 송전망, 구리까지 AI의 기반이 이렇게나 물리적이고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쓰는 건 결국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가 쓰는 그 서비스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챗 GPT 하나면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다른 AI 서비스가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직접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죠. 어떤 거죠? 초기에 GPT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 그 달리가 처음 통합되었을 때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GPT의 전체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텍스트 대화조차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미지 생성이 텍스트 생성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 그거 직접 겪어봤어요. 달리로 이미지 몇 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평소에 잘 되던 텍스트 요약까지 버벅거려서 속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거요. 이게 다 같은 서버 자원을 나눠 쓰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잘하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한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엔비디아 GPU 비용, 데이터 센터 전기료, 서버 유지비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내는 월 구독료는 한 20, 30달러 수준에 묶여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즉 선택과 집중에 직면하게 됩니다. 범용성을 높여서 기능은 많이 노퇴해 각각의 성능은 한 80점 수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특정 기능 하나의 성능을 99점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모든 걸 99점으로 잘하는 만능 AI는 아직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의 사용 패턴이 나뉜다는 그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두뇌와 손과 근육의 분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획안의 초안을 잡거나 보고서의 전체 구조를 짜거나 이메일의 답장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GPT 같은 범용 모델을 두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발표용 슬라이드를 디자인에 맞게 제작하거나 마케팅에 쓸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실행 작업은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 툴, 즉 손과 근육에 맡기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GPT는 80점짜리 만능 비서 역할을 해주고 그 비서가 만든 초안을 각 분야의 99점짜리 전문가들이 받아서 최종 결과물로 완성하는 일종의 공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올인원 모델이 2차 시장의 특화 툴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2차 시장에 특화 서비스들, 그러니까 손과 근육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GPT가 점점 더 똑똑해질 텐데 언제까지나 이런 분업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자료에서는 그 생존 조건으로 명확하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워크플로우 고정입니다. 워크플로우 고정이요? 네, 단순히 PPT를 잘 만든다 같은 단일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분기별 실적 보고서 작성이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 취합, 차트 생성, 디자인 템플릿 적용, 최종 보고서 출력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거 혹시 영상 편집 앱 캡컷의 성공 방식과 비슷한 거네요. 오, 그렇죠. 영상 자르기, 붙이기, 자막 넣기, 배경음악 삽입 같은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릴스 템플릿이라는 버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럴듯한 결과물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서 시장을 장악했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조건인 템플릿과 데이터 자산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기업 고객과 상대한다면 그 회사의 고유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로고, 폰트, 특유의 문처나 톤 앤 매너를 일종의 데이터 자산으로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만들어도 항상 일관된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검증과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검증과 컴플라이언스라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거나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그런 기능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문제죠.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이게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AI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잘못된 정보로 보고서를 썼다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낭비, 그리고 그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니까요. 시장의 최종적인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들어보니 결국 이 모든 서비스 레이어의 경쟁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벌어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깔리는 속도에는 기술 발전 속도와는 다른 아주 현실적인 병목 현상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AI의 현재 상황을 버블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대와 현실의 시간차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해야 하고 정부의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죠. 그렇죠.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발전소는 짓는데 5년,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하드웨어와 현실 세계의 건설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직접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가장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 그리드, 백업 인프라 같은 영역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SK가스의 듀얼 퓨얼 발전소 사례가 좋은 예시입니다. 듀얼 퓨얼 발전소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두 가지 듀얼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보통 발전소는 LNG면 LNG, 석탄이면 석탄, 한 가지 연료만 쓰잖아요. 네. 그런데 듀얼 퓨얼 발전소는 LNG와 LPG를 둘 다 쓸 수 있게 설계해서 만약 국제 정세 변화로 한쪽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즉시 다른 연료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에게 가장 싼 전원보다 중요한 건 단일초도 끊기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전원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앞으로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은 AI를 닷컴 버블의 재현으로 보는 건 이건 뭐 서로 다른 체급의 선수를 같은 링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닷컴이 기존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AI는 전력망과 연산공장이라는 거대한 실물 투자를 통해 산업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업그레이드 그 자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논의의 결론은 처음 시작했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AI는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 인프라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기간 인프라는 처음 깔릴 때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제대로 깔리고 나면 그 위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거대한 인프라가 완전히 깔렸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변화는 단순한 체포 서비스를 넘어설 거라고 하셨죠. 개인의 업무 환경 전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개인 생산성 운영체제 OS로의 진화. 바로 그 이야기, 근미래에 다가올 개인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일과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의 토대를 닦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시장에 모두가 열광하는 화려한 표면 아래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 거대한 토대의 균열이나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